자, 어제 토론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서서 의원 세 분 모시고 금은방 코너에서도 이 얘기 잠깐 다뤄봤는데 오늘 패널 두 분 좀 나와 계시거든요. 지금 최영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그리고 서영주 매액 정치사회 연구소장 나와 계신데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깊게 좀 들어가 볼 텐데 우선 화면으로 좀 정리한 게 있어요. 여당 내에서 지금 걱정과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의 영남 의원이라고 밝히신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하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이거 지금 심리적으로는 이미 쪼개진 거 아니냐 이 말씀 같아요. 그리고요.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당원들도 전당대회 얘기 나오면 TV를 꺼버린다더라. 안 본다. 이런 반응이 나온답니다. 오늘도요. 당 지도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들께 제일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고 있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자폭, 자회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사라지고 당원들이 자랑스럽고 뿌듯해하는 후보자 간의 경쟁 무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래 전당대회가 축제인데요. 지금 당 지도부가 걱정하는 말 중에요. 자폭, 자해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피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한숨까지 나오고 있어요. 최경철 의원. 네. 과거에 사실은 어떤 자리를 놓고 어떤 경선 과정에서 진짜 엄청난 대립을 벌였던 상징적인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그 2008년 대선 앞둔 그 경선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 부작용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때가 더 심했다고 보십니까? 그때가 더 심했죠. 그때야 그 두 후보가 예. 사생결단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검증경세를 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후에 모든 그 상대 후보가 제기했던 다스 의혹 그리고 그때 최순실 의혹도 사실 나왔습니다. 그게 결국 다 수사 대상이 그렇습니다. 됐어요. 다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 어. 그러한 대상이 될 만큼 그때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가 엄청나게 셌죠. 그럼 예. 그때와 비교하면 뭐 지금이야 뭐 이 검증은 뭐 그 검증하고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전당대회는 정당을 이끌어가는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고밀도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충 올려서 결국에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엄청나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예. 2021년 대선 후보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였죠. 이낙연 당시 후보께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대장동 의혹 갖고 있는 사람 절대로 대선 후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때 사실 뭐 심리적 분당이라고 이미 그때 얘기할 만큼 그때도 공세가 셌었죠. 저는 이번 전당대회도 검증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약간의 갈등은 수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비방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검증을 제대로 하는 전당대회가 된다면 저 수준의 저 정도 갈등은 아마 당원들도 수긍할 것이다.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 인신공격 이런 건 해서는 안 되고 특히 토론할 때 상대의 말 끊기 이런 그 부분은 좀 제어한다면 저 정도의 검증 수준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준비된 영상은 어제 토론에서 특히요,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검증해 보세요. 사퇴하실래요? 책임질 겁니까? 막 이렇게 가는 엄청난 설전이 오갔거든요. 그 내용 좀 묶어봤습니다. 뭐 증거 조작하실 겁니까? 다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 그만두시고 객관적인 그만하시고요. 당무 자, 감찰을 좋습니다. 통해서 밝히자. 좋습니다. 본인이 사실이 아니면 본인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한테 사퇴하라고 그랬고 저는 사퇴, 정계 은퇴 얘기했죠.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 와 노. 좋아하시잖아요. 예스 와 노. 저도 같이 예스 와 노. 책임지겠습니다. 예스 와 노 하면 예스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두셔야 될 거예요. 저건 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김경률 왜 금감원장으로 추천했습니까? 저는 추천한 사실이 없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만약에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원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저도 그에 상응한 모든 책임. 어떻게 상응하는 자, 책임 말고. 자, 책임집니다. 정계 은퇴, 사퇴 막 이런 얘기가 갑니다. 후보들끼리 지금요. 자, 서영주 네. 수장께는요. 지금 저 두 후보 특히 엄청난 대립과 경쟁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걸 놓고 한쪽을 보니까 난폭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초보 운전하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지적도 나오는데 이거 전당대회 끝나도 진짜 위험하게 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전당대회는 좀 치열하게 싸우는 링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같은 식구라 하더라도 좀 어떨 보면 이거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뒤에 용산이 있다는 여러 가지 추측설. 그다음에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들이 용산의 의중이 실리지 않았냐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해가 될 거예요. 분당까지는 안 가고 지금은 치열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의 여론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면 예. 나중에 봉합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 이게 지금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등등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과 공세 수위가 돌론고 있는데 예.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그 두 분이 싸웠던 적은 최소한 녹취에 준하는 육하 원칙을 통한 증거를 들고라도 예. 검증, 좀 좋은 말로는 검증, 나쁜 예. 말로는 네거티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2차 토론까지 보면서 예. 원희룡 후보가 주로 많이 하죠. 네거티브나 검증 부분들을. 근데 그냥 주변에서 맴맴 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육하 원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촌 논란, 그다음에 친인척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 또 뭐 댓글 여론 조성팀 예. 예.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육하 원칙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 했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라고 한다든지 지금 뭐 정기은퇴를 하십시오. 예. 거짓말 이제 하는 검증입니다. 맹맹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먹히지 않고 지금 현재 보면 한동훈 후보만 좋은 어떤 그런 예.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좀 뜨겁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 마지막 주 4차 토론회가 되면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자체도 또 윤석열 후보도 있죠. 거론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결국에는 조금 이제 톤을 화합하는 분위기 쪽으로 바꿀 공산이 큽니다. 일단 두 분 일단 뭐 과거 그렇게 뭐 엄청난 거하고는 다르다. 그거만큼은 안 갔다. 그러나 걱정은 좀 된다라는 분위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에서 결국은 나섰습니다. 화면 보시죠. 제재를 내린 겁니다. 두 후보에게. 선관위 결정을 당의 결정을 좀 먼저 보여주세요. 당의 결정을 어제 선관위가 두 후보께 제재를 내린 게 있어요. 제재를 내린 게.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어떻게 어제 저 방송 토론 끝난 뒤에 당에서 긴급하게 선관위에서 회의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원희룡 한동훈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 명령 제재를 내린 겁니다. 제재를 내린 거예요. 주의하세요, 시정하세요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제재 한 종류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후보가 반응을 보였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니 당 선관위 판단 이거 기계적 균형이다. 아니 같이 뭐 언쟁하고 대립한다고 다 그냥 제재했다. 학폭 가해자와 학폭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다 경고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불만 제기를 합니다. 최영철 의원. 네. 저거 한동훈 후보의 입장 저거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실 원희룡 후보가 조금 과한 비방이 좀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모부 뭐 얘기도 하고 이모부. 예, 이모부 얘기도 하고 뭐 주진우 누굽니까? 누구? 유튜브 하시는 분 김어준. 예, 김어준 김어준 씨하고 씨. 예 하고 뭐 친하다는 둥. 이게 사실 좀 근거는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좀 그렇게 좀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이모부하고 사실 뭐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심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도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받아치는 과정에서 예. 조금 좀 과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아까 그 어제 토론회에서도 예. 뭐 O로 말하세요, X로 말하세요. 예. 검사가 취조하듯이 상대 후보에게 그렇게 말꼬리를 물어주면서 계속 물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그건 인신공격에 좀 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에게 주의와 경고를 한 것인데 뭐 한동훈 후보가 100%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도발은 원희룡 후보가 좀 하셨지만 예. 거기에 대응하는 한동훈 후보에도 미숙함이 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경고를 준 것이기 때문에 학폭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드로 가기에는 한동훈 후보가 조금 넘어선 판단이다. 전 두 분 다 좀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와 경고를 내렸고 앞으로는 좀 비방이 없는 그러한
건전한 예. 전당대회로 특히 정치인은 말로 먹고 사는 부분들이기 예,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고급스럽게 하고 상대를 아주 제압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욕설이나 비방을 통해서 제압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두 분 모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토론회요, 난데없이 예상치 않게 두 명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야권이라고 통상 간주가 되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원희룡, 한동훈 후보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김의겸 전 의원, 김어준 씨가 있네요. 갑자기 언급이 돼요, 여기서. 갑자기. 원희룡 후보가 특히 언급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김의겸 전 의원의 이름이 언급된 그 부분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처가 상징입니다. 관여된 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특정인은 아직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당무감찰을 하면 아무런 근거 다 없이 밝히겠습니다. 아무런 그런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오히려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어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김의겸 후보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던져놓고 다음 넘어가고.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성주 교수. 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제 문제 제기, 의혹 제기를 했는데 김의겸 전 의원과 비교가 되면서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왜 가만히 이 국회에서 떠나신 김의겸 전 의원을 불러다가 김의겸 전은 뭐 녹취라도 틀었지 여기는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서 원희룡 후보는 김의겸 전 의원만도 못 탔다라는 취지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 전 의원 자체가 청담동 의혹을 이제 술자리 의혹을 터뜨렸는데 당시에 좀 이렇게 그 좀 면을 구겼죠. 김의겸 전 의원이요. 그런 의미에서 원희룡 후보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을 공격하는 특히나 가족을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예. 가족과 그 친인척들을 통해서 사적 공천을 했다라는 것인데 1차 토론회 때도 원희룡 후보가 면을 구겼어요. 당시에 말해보십시오 했을 때 뭐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하면서 피해갖고 우물쭈물하면서 뭔가 예. 좀 국민들이 이거 뭐야 이거 근거 없는 그냥 뭐 묻지마 이 공격 아니야 이랬는데 다시 2차에서도 또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김의겸식이냐 뭐 근거도 없이 막 던지냐. 그나마 김의겸 전 의원은 녹취라도 제보를 받아서 틀었는데 예. 그러면 그거라도 좀 흔들어 봐라라는 것인데 원희룡 후보 자체가 그걸 못했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저는 좀 뼈아픈 공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댓글에서 도는 게 원의겸이냐. 아,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네, 합쳐서 원의겸이냐라는 이런 뭐 별칭까지 얻으면서 계속적으로 메신저가 부러지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싸우면서 공박이 붙는 게 아니라 원희룡 후보 자체가 제가 안타까운 건 1차 때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 넘어간 거. 그때 좀 내상이 있었고요. 두 번째 또 뭐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공격이 들어갔는데 김의겸이라는 전 방어를 의원보다도 통해서 못하다라는 식으로. 원의겸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내상이 크고 예. 그다음에 김어준 지금 뭐 그 유튜브를 하시는 예. 그 진행자는 그 얘기는 따로 준비돼 있어요. 아 그럴까요? 네, 그거는 예, 제가 예. 최경철 의원께 질문을 좀 드릴 건데 따로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죠. 두 인물이 등장한 화면이요. 김의겸, 김어준 두 인물이 갑자기 이건 많은 분들이 통상 그러잖아요. 김의겸 의원이야 뭐 민주당 의원 하셨고 김어준 씨도 야권 인물을 통상 보잖아요. 아니 여당 전당대회를 앞둔 당대표 후보 토론에서 왜 이 인물들이 등장했냐 난데없다 이런 반응인데 자 그러면은 어제 김어준 씨 얘기를 꺼낸 그 대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거의 집단 왕따 하듯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겠습니다.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요? 아니 왜 이렇고요? 자, 우리 한동훈 봐주십시오. 후보는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원희룡 이런 후보가 얘기했네요. 기반을 보수의 지형 자체를 재편하기 위한 누군가의 큰 그림 속에서 앞에 아이돌로 내세워진 게 아닌가.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제 운동권입니다. 그렇죠. 저는 네.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저는 뵙지도 못한 흑수저고 운동부 이모부님 얘기를 출신입니다. 했네요. 제 이모부님하고는 저는 20여 년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끌어들이시네요.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든 좌파몰이를 하시는데요. 아, 정말 2024년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정말로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모부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20여 년간 20년간?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그것도 조사하셨어요? 아니요, 조사를 안 했죠. 어떻게 가족관계 내부를 조사합니까? 한동훈 당대표 선출을 저는 지지합니다. 한동훈 후보 저는 방송에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후보, 위원장, 장관, 씨 붙여서 호칭했는데 공식 토론에서 김어준이 이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저도 한동훈 후보는 직함 떼고 한동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어준 씨 반응이 나왔네요. 자, 최경철 편집위원. 지금 보면 김어준 씨 이름이 갑자기 나오고 이모부까지 나오고. 근데 원희룡 후보가 1차 토론회 때는 뭐 당의 그런 어떤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가 대응하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했는데 2차 토론 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어준 씨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 있구나. 전 이 말을 소환하고 싶은데요. 원희룡 후보 참 정치 경력도 많은 다선 의원이시고, 예. 그리고 당 내에서 뭐 사무총장도 하시고 뭐 부지사도 하셨잖아요. 최고위원, 예, 제주도지사까지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쫓기는 입장이다.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니 여러 가지로 지금 쫓기는 입장에서 쫓기다 보면 사람 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김어준 언급 그리고 이모부 언급 이런 부분들은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인은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실수 이후에 극복하는 것이 또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앞으로 그리고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또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느냐 예. 이것이 원희룡 후보의 관건인데 오늘 그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는 비교적 차분하게 연설을 했어요. 배신자론을 아주 강하게 들먹이면서 뭐 영화 대부에 나오는 대사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오늘은 연설에서 좀 강점을 얻었다고 하던데 예. 어쨌거나 원희룡 후보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야 합니다. 예. 장점을 살려야지 자꾸 단점을 지금 앞세워 가고 있는데 지금 급한 부분부터 좀 끄고 차분한 이성으로 간다면 원희룡 후보 충분히 뭐 한동훈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언변을 갖고 있는데 저런 부분 김어준 씨 언급이나 이모부 언급은 분명한 실수였다. 자기가 그 부분은 오답 노트에 적어놓고 다음부터는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4명의 후보들 간의 어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의견이 다른 게 총선 백서 발간입니다. 총선 참패의 이유를 담은 책이잖아요. 그걸 지금 만들었다는데 발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책에 대해서는요. 자, 어제도 이 총선 백서를 놓고 공방이 좀 오갔거든요. 그 모습도 좀 확인해 보죠. 총선 백서에 관여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들을 보시면요. 이건 그냥 총선 백서를 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을 노골화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저는 전당대회 공정성에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거 발간하는 거 지금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건 본인을 낙선시키는 거 아니냐. 본인에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유가 있다 이런 걸 얘기했거라는 게 뭐 이렇게 약간 의심하는 듯한 얘기인데 지금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 위원장 맡고 계신 게 조정훈 의원이에요. 어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관련된 얘기를 백서와 관련 지어서 얘기 좀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서 초안이 나온 이후에 불거진 사실을 추가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었고 평가할 수가 있는 충분한 정보가 있느냐 발언이 있었고 또 그래서 더욱 핵심 관계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백서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최영철 위원, 네. 이 김건희 여사 문자 이 파동 이걸 지금 담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백서 위원장이 이걸 담겠다 그랬어요 지금. 이거 담길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의원 후보가 지금 이걸 반대하고 있지만 한동훈 후보는 검사를 오래 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할 때
증거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수사를 할 때 수사검사가 유리한 증거만 갖고 와서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그러한 증거만 갖고 오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배척을 하면 이것은 증거 조작으로 검사가 처벌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실은 백서에 넣어야 합니다. 한동훈 후보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아, 문자 주고받은 건 맞아. 근데 그 문자를 주고받은 의제가 대통령 영부인의 사과 문제였기 때문에 예.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팩트이고 이 팩트는 백서에 넣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불리하든 유리하든 예. 그것은 여기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한동훈 후보가 약간 불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대 후보들이 총선 패배 책임론을 묻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백서에는 엄중한 사실을 넣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백서는 10년, 20년이 지나도 공평하고 객관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자 파동을 배제하고 이 백서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도 넣어서 아,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어떤 실수가 됐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넣는 것이 한동훈 후보에게도 장차 10년, 20년 후에 명예로운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가 자꾸 원희룡 후보에 공격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음모론 제기하지 마라. 근데 이것도 사실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한 음모론이라고 한동훈 후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음모론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을 넣는 것뿐이다. 한동훈 후보가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대로 된 백서를 내는 것이 다음 뭐 총선을 하든 지방선거를 하든 예.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마땅히 넣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주 교수님, 네. 지금 이 총선 백서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는 본인을 낙선시키겠다는 목적이 명백하다 이렇게 입장을 낸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저는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국민의힘 그 총선 백서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 4월 11일 총선이 끝났는데 조정훈 총선 백서 위원장이 본인 장사한다고 하면서 당내에서 물러나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면 총선 백서에 대한 투명성이나 객관성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장사를 한다는 것도 좀 제가 같은 정당인으로서는 이거 뭐지? 라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번 총선 자체가 보세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넣어야 된다?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총선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는 결국에는 본인 대통령 영부인이 디올백을 받아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사과하냐 마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건데 모두 원인 제공은 용산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백을 받은 그런 이슈들을 처리하지 못한 거.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론종섭, 호주 대사로 최혜병 특검에 관련된 그러면서 이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졌죠. 그다음 대파 들으면서 물가도 모르는 대통령으로 무능한 경제 무능의 정권으로 해서 정권 심판론이 붙었어요. 그렇게 보면 용산이 모든 사안에 대한 요인이 있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국민회에서 물러나게 하고 낙점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한테 책임을 다 물으려고 했던 총선 백서 자체가 예. 지금 나온다면 당원이 이번 그 이 전당대회에 뭔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용산이 어떤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않겠지만 예. 지금 보면은 친윤 그룹의 후보들을 보면 처음에 배신자론입니다. 배신자론을 하잖아요. 최혜병 특검, 김건희 여사 문자를 익십한 거, 배신자론. 그다음 총선 책임론입니다. 사과를 받아줘서 이걸 했으면 총선에서 이겼을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법적인 얘기. 그다음 마지막에 색깔론이에요. 김어준 씨까지 끌어들이면서 결국에는 김경률, 김어준, 진중권 하면서 색깔론을 통해서 이모부도 나왔습니다. 이모부까지 나왔어요. 예. 그게 이제 영공 좌파, 이런 좌파 세력의 어떤 이런 음모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를 민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자폭 수준의 공격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요, 윤석열 대통령 20년간 모셨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 좌파의 성향을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좌파 정권이네요. 자, 이렇게 그냥 치열하게 가고 있고요. 진짜 무슨 색깔론, 그다음에 무슨 총선 때 관련된 뭐가 있었던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막 이 갈등 전선이 형성이 됐어요. 지금 의혹 제기하고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막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네요.
그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조사인데 이거는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뽑은 겁니다. 따로. 그 왜 그러냐면요. 국민의힘 당대표 뽑을 때 여론조사가 20% 반영되는데 요런 이 대상자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부여가 되는 건데 앞에 회색으로 된 거는 한 주 전 거고요. 빨간색은 오늘 공개된 내용인데 오늘 45, 일주일 전. 그 앞에 한 몇 주 전 거보다는요. 38에서 40으로 뛰었어요. 오히려. 근데 그 사이에 사실 문자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경원 후보인데 15 갔거든요. 그러니까 회색은 6월 넷째 주, 그리고 빨간색은 오늘 나온 건데 원희룡 후보는 조금 내려간 듯한 모습, 윤상현 후보는 뭐 비슷하게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한동훈 후보가 단연 앞서가고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요. 인유한 의원,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고 있죠. 약간 다른 설명을 좀 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말들이요. 네. 도움이 안 돼요. 그거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믿어요? 왜냐하면 네. 당원을 놓고 한 거 아니에요. 흐름이 그러면 바뀔 거다라고 바뀌고 있어요. 자, 최영주 소장님. 네. 인유한 의원은 여론조사, 이거 당원 대상한 거 아니다. 80%짜리 있다. 그거하고 다를 거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인유한 의원 자체가 지금 원희룡 의원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닝메이트라고 통하고 러닝메이트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뛰는 선수는 이거는 뭐냐면 자기 합리화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여론의 추이라는 거는 출렁이는 것이고 이게 여론 추이가 지금 공격 포인트가 네거티브가 며칠간 계속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이 여론만 보면은 한동훈 후보는 지금 좀 균열이 가서 조금 무너져야 됩니다. 흔들려야 나머지 시간 동안 그 균열 틈을 들어가서 예. 결정적인 한 방을 통해서 결선을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돼야 되는데 안 통한 거예요. 그러면 안 통했을 때는 전략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신기루야. 이거는 그냥 여론의 수치이고 지금 밑바닥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희망적인 그냥 분석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후보들은요, 4명의 후보들은 대구입니다. 대구를 방문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뭐 지금도 아마 여러 가지 행사가 거의 끝났을까요? 근데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대구에서. 그에 앞서서 한동훈 후보가 대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내놓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님께 저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고초를 겪으셨고요.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뭐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호 지사님 같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과하게 좀 거칠게 얘기하시는 것, 뭐 이 지사님은 안 그러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대단히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뵀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철 의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수사 관련된 뭐 그걸 물어본 건데 오늘 이 발언 TK 지역의 보수층 마음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대구를 못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사실 별로 반기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연설회를 하러 가는 거죠. 오늘이요. 저 합동 연설회 정해전기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평소에 가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런 제가 후문을 들었는데 그만큼 지금 대구 경북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21% 정도 되는 대구 경북의 당원 비율이 있는데 이 표를 지금 잡아야 하는데 이 표를 지금 잡기가 현장에 가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준석 그 당시 2021년 6월 전당대회 할 때 이준석 당시 후보가 3일인가 5일인가 대구에 상주하면서 바람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그런 좀 시도를 하고 싶은데 오지를 못하니 결국에 오늘 카드는 박근혜 대통령 카드로 들고 와서 TK가 나에게 가슴을 좀 열어달라. 호소한 거네.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했는데 그러나 지금 TK에서는 원희룡 후보나 뭐 나경원 후보나 뭐 여러분들이 자꾸 배신자론 TK에서는 배신자론만 나오면 사람들이 좀 치를 떠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갖고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하셨는데 먹힐지 안 먹힐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서 또 뒤에 나왔지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사실 거절했잖아요. 맞나요? 홍준표 시장. 근데 기회가 되면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 기회가 되면 다시 뵙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만나줄까요? 안 만나주죠. 홍준표 시장은 지금 뭐 단단히 마음이 돌아선 것 같고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안 만나줄 뿐더러 지금 이철우 지사는 안 그렇다고 얘기했지만 이철우 지사도 안 만나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 만나준 바로 그날 이철우 지사도 정치 초보가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단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TK에서는 지금 TK의 정치적 리더들이 저렇게 바리케이트를 강하게 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TK에 들어오기는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수도권에서 갖고 있는 팬덤을 통해서 TK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먹히겠느냐.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 2021년 전당대회 때도 이준석 바람이 불었지만 예. 나경원 후보가 당원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이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에 이르는 당원 표심이 아주 승부처를 가를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한동훈 후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한동훈 후보가 뭐 만나자고 다시 얘기해도 안 만날 것 같다라고 전망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른 분하고 장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 내용 어떤 설전이 누구하고 벌이고 있는지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죠.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지금 다 국민의힘 소속이고 중진 정치인들인데 이게 시작이 지난 8일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면서 한동훈 지금 유승민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이 뭐해 왜 갑자기 내 얘기를 해? 라는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처럼 아니 대통령 등에 칼 꽂을 짭니다. 이런 분들이 코박콩 같은 아부꾼입니다. 코박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사를 90도로 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리고 또 조금 날짜가 지나서 탐욕의 화신 자신의 말로나 걱정하길.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또 배신 언급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 선택한 숙명이다. 해묵은 논쟁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더 보죠.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어제는요. 깜도 아닌 게 날름에 깜도 아닌 게. 한 번 배신한 자 두 번 배신 안 할까?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카멜레 홍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뭐 변신 이런 뜻일까요? 그러면서 저 발정제 얘기 또 나왔군요. 보수의 수치다. 호박콩이다. 이렇게 따지 설전이 갑니다. 소영주 소장. 네. 마치 지금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가 엄청난 대립을 보이듯이 지금 장외에서는 홍준표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대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게? 이건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따져보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자체는 한동훈 후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대권에 대한 그 가도에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어떤 공격을 하는 거는 맞겠으나 거기에 이제 유승민 의원을 빗대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다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던 유승민 전 의원 자체가 지금 감정이 상한 거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해왔는데 그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 사례를 끌어들였는데 그렇죠. 그걸 보고 유승민 전 의원이 발끈했다 이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니까 국민의힘의 당내에서 중진으로서 두 분 색깔도 다를 뿐더러 제 생각에는 유승민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습에 대해서 오랫동안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봐왔더니 홍준표 대구시장은 보수의 어떤 가치에는 한참 먼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지내오던 차에 예. 본인을 거론하니까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쏟아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실 홍준표 시장이 과거 얘기까지 다 꺼내놓고 있어요. 지금. 가장 아픈 게 돼지발정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언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얘기했다는 것들은 아픈 거를 찔른 것이고 근데 예를 들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공격했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한동훈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누구를 지지한다는 건 없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사실 한동훈 후보를 과거에 비판했어요. 그렇죠. 뭐 약간 초보라는 이런 취지로.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괜히 그냥 건드려서 화를 자초했다. 최영철 위원. 네. 홍준표 시장, 유승민 전 의원은 원래 구원이 좀 큰 건가요? 두 분이 별로 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승민 의원한테 예. 물어보면 예. 별로 유승민 의원은 홍준표 시장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뭐 별로 두 분이 사이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 사실 홍준표 시장이 유승민 의원을 공격하려고 배신자를 소환한 건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미 그러니까 뭐 배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름을 갖고 왔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약간 황당하죠. 이 유승민 공격하려고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날 공격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좀 당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근데 아까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깜도 아닌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좀 그 과도하게 자신을 지금 공격한다. 취지는 이 맥락은 배신자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인데 유승민 당신 공격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나를 자꾸 그러면 늘어져? 홍준표 시장으로서 약간의 의도치 않게 꼬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이 스텝을 꼬이면서 필요 없는 매를 맞았죠. 그래서 두 분이 저렇게 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엔 또 두 분 다시 화해할 겁니다. 화해했다가 또 화해를 할 거라고 보세요? 겁니다.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치란 것은 영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화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근데 유승민 의원은 지금 빨리 배신자 프레임을 벗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걸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난 걸 또 꺼냈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를 계속 하고 싶은데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는 결코 정치를 재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지금 10년째 주어지는 이 배신자론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또 자꾸 덮어 씌우니까 화가 이번에는 정말 머리끝까지 나신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이 사적으로 앉아서도 남의 뒷담화는 거의 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감정으로 또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지금 감정들이 막 묻어나는 것 맞습니다. 같단 말이에요. 지금 감정이 지금. 너무 묻어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휴전하시고 서로 큰 어른이신데 풀고 또 화해하는 모습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홍준표 시장의 또 반응을 가장 최근까지 보인 게 있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이거는 소영주 시장께서 제가 네. 좀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청년의 꿈이니까 본인이 이제 소통하는 그 창구잖아요. 근데 여기에 질문에 아니 시장님 급이 맞는 사람 상대하십시오 라면서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하는 듯한 그 질문 내용이 올리니까 여기 보면 준표형이라도 있잖아요. 공황장애 온 모양인데 더 이상 상대 안 하겠습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표현을 썼네요. 이거는 또 유승민 전 의원이 발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끝내자고 해놓고서는 또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했지만 유승민 전 의원 자체는 이 배신자 프레임이 정말 본인이 정치하는데 풀고 싶은 하나의 한 같은 건데 이걸 건드려 놓고 나서는 거의 공황장애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본인이 원인 제공해놓고 또 약 올리는 듯이 한다. 그러면 이 싸움이 안 끝나면요. 결국엔 국민의힘이나 보수 측에는 좋을 게 없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네. 최영준 짧게 제가 네. 아니 아까 결국에는 이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결국 또 나중에 또 다시 화해하고 만날 거라는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후보하고 화해하거나 친해질 일은 절대 없다고 보십니까? 홍준표 시장이 다음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를 반드시 넘어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를 넘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지금 정치적 위치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를 넘기 위해서는 홍준표 시장은 여러 가지 카드를 동원할 겁니다. 결국에는 뭐 오세훈 시장하고 손을 잡는다든가 뭐 다시 유승민 전 의원과 손을 잡는다든가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다음 대선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후보를 넘어서지 않으면 예. 다음 정치적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은 아마 계속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외에서도 뭐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다음 주제는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